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아요? 있을 것 같은데. 엄마는 너무 사랑해. 용돈도 보내드리고 가끔 외출도 같이 가고. 근데 꼭 싸워. 엄마도 말을 되게 틱틱대. 나도 욱해서 말이 잘해보려고 했던 내 의도랑 다르게 변질돼 버리죠. 모른 척하고 싶은데 또 신경이 쓰이네. 나도 지랄맞게 지저댔던 게 미안하기도 하고. 여기서 엄마를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연인이나 배우자. 반대로 나한테 자식이 있어. 해줄 거 다 해줬어. 신용카드 던져주고 너 쓸 거 써. 나 일하느라 바쁘니까 뭐 난 할 도리 했다. 근데 A 입장에서는 오늘 꼰대 안 들어왔으면 좋겠네. 이걸로 애들 불러놓고 술이나 퍼마실까 이러겠지. 자, 봐봐요. 이게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뭐 가족 이전에 여러분의 삶이 있으니까 여러분을 더 소중히 하세요. 서로 배려하면 편해요. 이런 당연한 설이 좀 위선 떠는 것 같지 않아요? 이런 문화적 피로감에 캔슬 컬처라는 말도 생긴 모양인데 온라인 인민재판 문화를 말한다고 합니다. 계속 어떤 룰과 매뉴얼로 사람을 끼워 맞추려고 몰아가고 판단하면서 판사가 되죠. 관계에 대한 추상적 이해나 옳음으로 일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지능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사람 다 다르고 상황 다 다른데 이때는 이게 맞고 저때는 저게 맞다는 대응이 필요한 거죠. 초밥 먹기로 했으면 초밥을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초밥 먹자고 했다가도 갑자기 뼈해장국 먹고 싶을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고 몰아세우면 좀 피곤해지는 거죠. 확실히 룰에 얽매이는 사람은 연애를 잘 못하는 게 이런 점에 있다고 봅니다. 후천적 연애 학습자들의 또 다른 실패 원인. 이건 자기 개발러들의 실패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기억하는 것은 학습이고 학습된 기억을 자기만의 것으로 재현시키는 것을 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학습에 매몰되죠. 불안하고 뒤처지는 게 싫으니까 강의를 듣게 됩니다. 그럴 수 있지. 저도 강의 커리큘럼 많이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큰 고민이 별 대단한 게 없는데 그래도 구색은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학원 강사들이 만든 기본서를 보면 되게 두껍죠. 강사들 입장은 내 책에서 시험에 안 나올까봐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내용을 다 집어넣으면서 최대한 거미줄을 쳐두죠. 그러다가 책이 두꺼워져. 그럼 학생들은 그거 따라가야 돼. 기본 강의 듣고 먼 강의 듣고 다 들어야 돼. 근데 반대로 책이 얇고 강의 내용이 짧잖아. 그럼 또 수강생들이 불안해. 불안하니까 인강 듣고 하고 나서 실강까지 듣겠지. 기출 돌리고 중요한 내용만 보면 합격한다는 말은 들었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일단 중요한 내용이 뭔지도 모르거니와 시험 스타일을 파악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정말 그것만 들어도 될까? 이런 의문이 자꾸 들거든. 많으면 많아서 언제 다 하지 불안. 얇으면 얇아서 내가 모르는 불이타 문제 나올까봐 불안. 계속 이것과 싸웁니다. 또 어떤 수강생들은 강의가 별로다. 저 사람 못 가르친다. 저 사람 말대로 했더니 안 되더라. 다른 강의 찾자. 또 어떤 수강생은 네가 강의대로 안 해서 그렇다. 그냥 해라. 또 강사들은 누가 더 맞냐? 누가 더 낫냐? 서로 디스하고 업체를 까기도 하는데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이 서로 아웅다웅하는 모습입니다. 얼마 전 3프로TV를 보니까 주식 리딩방 얘기가 나왔어요. 애초 리딩방을 설계할 때 회원들이 돈을 벌 수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기존에 있던 회원은 어차피 수익이 안 나니까 리딩방도 신입 회원을 낚으면서 유지한다고 하죠. 여기서 정말 정직하고 착한 리딩방이 있다는 가정을 해도 거기는 망한다고 합니다. 다른 리딩방은 매매를 하는데 이쪽은 위험하니 당분간 하지 마세요. 근데 저쪽은 수익이 난다는 소리를 듣고 또 일단은 장중에 돈이 그쪽으로 몰리면서 일시적 펌핑은 되니까 회원들이 이탈한다고 하죠. 이렇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인간의 본성인가 봅니다. 생각해보니 이거 딱 예전 픽업판이랑 구조가 똑같네. 연애를 강의랑 책으로 배운 사람들은 한 두세 명 만난 다음에 완벽한 사람 찾다가 실망하고 유혹의 기술과 헌팅으로 배운 사람들은 뭐 플러팅이나 잠자리까지는 되는데 미천 떨어지기 전에 도망갑니다. 사람을 사귈 수가 없는 거죠. 당연하지. 사람이 서로 사귐을 갖는다는 건 상호작용인데 상호작용하는 법은 누가 가르쳐준 적이 없으니까. 이게 공부를 할수록 내가 많이 몰랐구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감정에 있어서도 그런데 언어와 자기 주지적 의식의 굴절 작용에 의해서 감정이 출현하게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오직 인간만이 갖고 있는 개념 세 가지가 있는데 감정, 자아, 그리고 자살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는 사회를 이탈했을 때, 즉 누군가가 목숨을 끊었다면 자기가 그렇게 선택을 했다기보다 그렇게 막다른 상황으로 내몰려서인 겁니다. 관계가 끊어지면 자기 자신도 점점 끊어진다는 느낌이 들죠. 뭔가 내가 잘나지는 것 같아.
그 논문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별이나 사별, 사랑했던 누군가가 목숨을 끊거나 했을 때 뇌세포가 파괴되지는 않을까.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인간관계라는 게 결국은 내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죠. 우리가 누굴 만날 때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면 된다고 하는데 대신에 상처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상처도 없고 나를 좋아해. 완벽하지. 근데 그런 관계는 없죠. 네버. 나만 해도 누구한테는 좋은 남자더라도 누구한테는 개자식일 수 있거든. 완벽한 관계보다 진솔한 관계가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럼 진솔한 관계는 또 뭐냐? 상처에 대해 빠르게 피드백 가능한 관계가 아닐까. 오늘의 요약. 이래서 기초가 어렵지.